안녕하세요, 문주입니다. 오늘 하루 다들 잘 보내셨습니까? 매매들은 다들 잘 공부하셨고 또 생각하는 만큼 오늘 결과는 다 좋았는가 모르겠습니다. 자, 전일 나갔던 종목들 간단하게 한번 체크 한번 해보고 또 내일 미션 종목들 공부해 보도록 하죠. 세계상사는 오늘 아마 점상을 유지를 했는데 저희들은 손을 대지는 않았습니다. 100%까지 올라온 상태에서 다시 또 점상을 유지한다는 종목이 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어서 또 내일이 목요일이라서 일단은 뭐 공략 안 했습니다만은 하신 분도 있으시면 아마 상매매 하시는 분들은 뭐 공략 하신 분도 있으실 텐데 내일 대응을 좀 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도전했지 싶습니다. 내일 한번 보죠. 일단은 다음은 코이저. 어제 말씀을 드리기로 시가가 낮으면 한번 공략 관점으로 보셔야 한다라고 했는데 오늘 시가가 참 좋았죠. 시가가 4.6% 출발했으니까 그죠. 얘가 4%를 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여기 시가가 24%, 그 다음에 11%, 그 다음에 19%, 그 다음에 18%, 그 다음에 19%. 오늘은 4% 처음으로 준 자리였는데 아주 뭐 새롭게 하시는 분들한테는 좋은 자리였죠. 역시 명성에 걸맞게 상가를 안착을 해 줬습니다. 짧은 시간 내에. 뭐 보유하신 분들은 뭐 이제 오늘 들어가신 분들은 이제는 뭐 뒤돌아볼 거 없는 거죠. 뭐 수익을 먹고 나오신 분들은 뭐 그것을 끝이겠지만 또 승부를 보실 분들은 알 수가 없죠. 뭐 이렇게 끝날지 이렇게 또 계속 봉으로 해서 또 장봉으로 해가지고 또 뭐 얼마까지 갈지 아무도 알 수가 없죠. 지켜봅시다. 오늘은 뭐 참여하신 분들이 많겠네요. 저희들은 상매매로 보유를 했던 종목이라 뭐 수익을 먹고 다시 또 재진입을 해서 보유를 조금 하고 있는데 또 내일 볼 겁니다. 한국전자인증은 그래도 한국전자인증도 모습은 나쁘진 않았네요. 그죠? 보합 근처에 출발해서 13%면 뭐 깔끔하죠. 조금 밑에 꼬리를 달아줬다고 하더라도 이런 스타일은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굳이 서둘지 않아도 되죠. 여기서 뭐 보합에 근처에 출발해도 밑으로 꺼져 가지고 있다가 올라올 때 이쪽에만 공략해줘도 충분하거든요. 굳이 복잡한 지표나 복잡한 보조 지표 펴놓고 뭐 구름덩어리 띄워놓고 뭐 난리를 안 피워도 된다는 겁니다. 그냥 간단하게 간결한 가장 간결한 방법으로만 하시면 됩니다. 물은 10% 정도는 간단하게 먹었겠죠. 넷게임즈는요 오늘 특별하게 흐름을 좀 보여주지는 못했는데 그래도 오늘 8%까지 올라갔지 않습니까? 시가 1%에 들어가신 분들은 그래도 7, 8%는 먹는 뭐 7% 정도는 먹는 수익권은 됐네요. 저희들은 어제 꼬리에서 보유를 해서 한 10% 정도 수익권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만은 이날도 10%, 이날도 10%, 이틀 동안 한 종목에 20% 먹었으면 뭐 좀 감사한 거죠, 그죠? 다음 비덴트는 오늘 큰 흐름은 없었던 것 같고요. 바이로그 디바이스도 크게 뭐 흐름을 잡아준 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셀바스 AI도 마찬가지고 FSN은 오늘 흐름이 조금 나왔던 것 같은데 시가가 좀 높았죠. 이런 건 좀 강성한 성격의 분들이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봐야 되겠죠. 시가 6.9% 출발해서 고가가 16.8%니까 거의 뭐 9% 정도 9에서 10% 정도 나왔겠네요. 아침에 살짝 눌러주고 가는 모습이었으니까 크게 밀리지 않고도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였지 싶습니다. 다음은 해성산업 1호 우선주지만 뭐 봐줄 거는 봐줘야 된다라고 했습니다는 시가 좀 높았죠. 아무래도 뭐 어제 시가가 5, 6% 잡혔으니까 시간에서 시가가 7.4% 잡혔군요. 자, 저가가 1.3% 역시 우선주니까 획 하고 몰아치는 이런 맛이 있죠. 7%에서 땡 해가지고 훅 몰아쳤겠죠. 그래서 못 갈려나 싶었는데 또 다시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럼 이쪽에 또 공략하면 되죠. 그죠? 7에서 마이너스 1% 내려간 놈은
죽으려면 보합 깨고 내려가 버리거든요. 안 내려가고 올라온다. 보합 안 깨고 올라오면 가만히 보고 있으면 되죠. 그랬으면 오늘 다시 시가만 공략을 해서도 23%까지 올라갔으니까, 그죠? 15% 정도는 먹을 수 있는 구조였지 않습니까? A루트는 오늘 큰 흐름이 없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한 6.9%까지 갔군요. 시가 0.3%니까 6.9%면 뭐 깔끔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구조였네, 그죠? 그 아침에 확 밀어붙였네, 보니까. 마이너스 5%까지. 이것도 요령은 똑같네요, 그죠? 시가 0%로 들어갔는데 마이너스 5%에 밀렸다. 만약에 0%에 1차를 넣었다면 5%까지 밀려 올라올 때 중간에 물타기를 한다. 5%에 2차로 물타기 한다. 그러기에는 좀 힘들 거란 말이에요. 그죠? 대체로 1차 부를 자르든지 해야 되겠죠. 그죠? 5%까지 밀리면 잘라놓고 다시 가만히 보고 있다 보합을 회복할 때 다시 들어가서 1차분 손실량을 회복하는 그런 매매밖에 안 되는 거죠. 안 그러면 뭐 좀 1차로 들어갔으니까 여기에 2차로 넣을 수도 있을 것이고, 안 그러면 아예 가만히 보고 있다가 2차를 다시 올라올 때 같이 넣는다. 그런 방법도 나쁘진 않죠. 근데 원칙적으로 보면 1차가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5%까지 밀릴 정도면 일단 1차라도 잘라주고 나서 관망 후에 다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1차 뭐 내가 3차로 공략을 할 것이다 계획을 잡아놓고 있다고는 하더라도 땡 하자마자 5%까지 쭉 밀어버리면 심리적으로 많이 흔들리거든요. 그래 1차분은 큰 부담이 없으니까 잘라주고 다시 한 번 더 봐도 된단 말이죠. 로봇 관련주는 오늘 뭐 특별하게 다른 종목들은 좀 많이 움직여 준 것 같은데 크게 힘을 쓰지는 못했죠. 어제 말씀드렸듯이 시장은 균형의 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제 시간에서 로봇 관련주들 전체적으로 다 좋았지 않습니까? 그럼 오늘 아침도 좀 아침 시가는 좋았죠. 그런데 역시 크게 이어가지는 못했죠. 유진 같은 경우에도 3% 출발해서 7%까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죠? 거의 뭐 크게 돈 되지 않았다고 보네요. 어쨌든 오늘 미션점의 탑은 세계상사와 코이즈 뭐 그리고 한국전자인증도 나쁘지 않았던 것 같고 FSN도 나쁘지 않고 회성산업 위로는 좀 등락이 있었지만은 꼬나보고 있었던 분들이 있었다면 충분히 좀 좋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구조는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항상 분할로 하라 한 말씀을 제가 자주 드리는데, 항상 먹으려고 하는 것보다 손실이 났을 때 대비를 할 수 있는 마음가짐이 더 중요하죠. 그래서 몰빵을 때려버리면 훅 꺼지면 사람이 당황스럽다, 후속 조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점은 좀 조심을 하시고 먼 훗날 공부를 충분히 하셔가지고 타점을 정확하게 어느 정도 근소한 차이로 잡아낼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그때는 뭐 몰빵을 때리고 그래도 상관은 없겠죠. 자, 내일은 목요일이죠. 목요일은 조심해야 된다는데, 자, 내일 미션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 미션 내년에 같이 상한문과 같이 한번 해보실 분들은 지금 프로모션 진행 중이니까 한번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한번 구경도 하시고 그러십시오. 자, 내일 승부주 한번 봅시다. 내일 승부주는 참 종목을 도출시키기가 상당히 좀 난해한 오늘이었는데요. 오늘 그래서 하루를 쉴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그래도 나름대로 조금 최대한 압축을 해서 한번 도출을 시켜봤는데 어찌 될런가 일단 한번 봅시다. 일단 위메이더와 위메이더 맥스는 항시 붙여가야 되죠. 그래서 지금은 위메이더 맥스가 위메이더를 끌고 가는 지금 형태이기 때문에 일단 위메이더 맥스를 먼저 봐줘야 되겠죠. 두 개의 양봉이 둘 다 똑같이 나와 있죠. 예, 쌍둥이처럼 나와 있죠. 시간에서 0.7% 위메이더 맥스는 위메이더 0.5%입니다. 일단 위메이더 맥스를 먼저 요즘에 맥스가 흐름을 빨리 잡아주니까
아무래도 가격이 작으니까 좀 그렇겠죠. 0.7% 올라와 있으니까 오늘도 시가가 3% 출발했거든요. 위메이드는 2% 출발했고, 내일 흐름 보고 뭐 양봉 하나까지 더 내보는 목표를 한번 사와보죠. 사와보고 수익을 안고 있으면 이런 종목들은 한번 그냥 끌고 가본다. 내가 손해만 안 보면, 그런 마인드로 한번 해보죠. 두 종목을 같이 보셔야 됩니다. 자, 위지엑 스튜디오를 이제 먼저 봐야 될 텐데, 뭐 이정기의 정우성이 설립한 뭐 아티스트 컴퍼니를 이제 컴투스 위지엑 스튜디오가 인수를 한다라는데, 키워드가 이정재죠, 그죠? 이정재. 요즘에 뭐 어쨌든 간에 뭐 이정재가 그래도 요즘에 이름을 좀 날렸지 않습니까? 뭐 좀 정말 뭐 감사한 일이죠. 국위선양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위지엑 스튜디오하고 컴투스가 좀 관심을 받을 건데, 컴투스는 지금 시간에서 별로 그래 오른 건 없거든요. 컴투스는 별로 오른 거 없고 1.5% 정도 올라 있고. 그런데 이왕 컴투스 볼 바에야 컴투스 홀딩스를 같이 이렇게 붙여서 놓읍시다. 이 컴투스 홀딩스는 위메이드 애들하고도 같이 잘 어울려서 노는 애들이고,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같이 다 묶어 주셔도 상관은 없고요. 컴투스하고 위지엑 스튜디오를 같이 묶어 놓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위지엑을 먼저 봐줘야 되겠죠. 5.6% 시간에서 5.6% 잡아줬으니까 일단 아무래도 선두를 달리겠죠. 달리는데 위지엑을 먼저 봐주시고, 컴투스 홀딩스는 제일 마지막에 보셔도 되겠죠. 그 뒤로는 쇼박스를 위지엑 밑에 붙여 놓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정재랑 키워드가 들어갔다면 쇼박스도 같이 봐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오징어 관련주로 쇼박스는 관심을 많이 받았던 종목이니까 쇼박스하고 위지엑을 먼저 붙여 놓는 게 좋습니다. 어찌 보면 쇼박스가 먼저 일찍 갈 수도 있습니다. 시간에서 6.6% 지금 올라 있거든요. 그래서 순서를 어찌 보면 조금 달리 해야 될 것 갈 수도 있을 겁니다. 얘가 쇼박스를 1번, 위지엑을 2번, 컴투스는 끌려가는 3번. 가격은 지가 제일 비싼데 맨날 끌리대 있죠, 저놈은. 좀 그렇습니다, 요즘의 스타일이. 이런 식으로 좀 보시는 것이 좋겠네요. 제 개인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오늘 참 이슈도 없고 요즘에는 그렇죠. 그래서 참 종목을 도출시키기가 참 어렵습니다, 요즘에. 자, 다음은 조심할 것은 쇼박스도 위지엑이 시간에 6% 5% 올라 있기 때문에 내일 시가가 좀 높을 거란 말입니다. 자, 시가가 높을 때는 어떻게 한다? 항시 분할로 대응을 한다. 그 점만 지키면 크게 다칠 일은 없습니다. 다음 자화전자 봅시다. 자, 자화전자는 지금 시간에 8.9%를 올라가 있습니다. 많이 올라가 있죠. 자, 그런데 사실은 뭐 시가 낮은 종목을 골라 가지고 뭐 보합 근처에 시간에 올란 종목이라든지 뭐 마이너스에 빠져 있는 종목, 그런 종목을 얼마든지 골라 가지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종목들은 10개 중에 1개, 20개 중에 1개, 30개 중에 1개 정도나 시장에서 관심을 받아, 아니 특별한 기술적 위치에 있다면 가능한데, 그렇지 않으면 시장에 관심을 끌지를 못하고 관심을 받지를 못하면 수급이 따라오지 못하고, 수급이 못 따라오면 파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파동이 안 일어나면 변동성을 따먹을 수가 없죠. 그래서 급등주는 변동성을 따먹는 매매이기 때문에 맴 염소처럼 울고 풀 뜯어먹는 그런 종목들 가지고 있다가는 그냥 날만 새고 시간적인 어떤 그런 경비만 뺏긴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이 별 그렇게 할 게 없다면 어떻게 하든 이슈가 좀 나와 있는 종목에다가 승부를 걸어주기 좋은데, 그런 점에서 보면 자화전자는 애플이라는 키워드를 지금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요 근래에 LG 이노텍이 지금 애플의 키워드를 가지고 지금 승승장구를 하고 있죠. 근데 LG 이노텍은 우리가 얼마 전에도 제가 그때, 여러분들 기억하실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LG 이노텍을 이 지점에서 아마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때 오늘같이 승부조로 한번 나간 날이 있었죠.
그래서 이런 종목은 상승을 하면 수익이 조금이라도 안고 있으면, 큰 손해 없으면 수익을 뭐 2, 3%라도 안고 있으면 홀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때 홀딩을 하신 분이 계셨다면은 수익은 상당히 나쁘지 않았겠죠. 그래서 어떤 종목을 접근을 할 때 진입 개념을 약간의 쓰인 개념이냐, 딸랑 먹고 나올 것이냐, 그런 개념을 잘 잡고 제가 항시 접근을 하라고 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오르면 팔아 먹으려고 막 급급하고 그러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진입 개념을 잘 잡고 들어가면 이런 꿀같은 수익을 보유로 하면서 즐기고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자, 그런 LG 이노텍의 흐름이 좋은 상황에서 자화전자도 역시 애플의 또 관련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LG 이노텍을 놓친 어떤 그런 분들을 또 자화전자를 같이 볼 수도 있겠죠. 자, 문제는 자화전자가 시간에 8% 정도 올라가 있다는 것이 진짜 문제고, 근데 굳이 그렇게 많이 올라간 걸 보자는 이유는, 만일 이 정도에서, 이런 위치에서 얘가 지금 8%를 이 정도 위치에서 얘가 8%를 뛰어났다면 쳐다보지를 않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박스권을 완전히 탈출하는 모습을 보이는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8%를 뛰어났단 말이에요. 자, 여기에 처음 고점 25,000입니다. 자, 여기를 완전히 못 벗어나가지고 지금 한 번, 두 번, 세 번째 부딪혀갖고 꺼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8%면 이제 완전히 탈출을 해버리고 이제 맞짱을 이놈하고 뜨겠죠. 지금 상황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승부수를 던지지 않을 수가 없는 싸움을 걸어오니까, 지금 싸움을 걸어오니까 싸워야 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내일 약간 무리수가 있는 시까지만은 분할이라는 무기를 잘 활용을 해서 수급의 흐름을 잘 보고 살아나면 이거는 골을 불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즉 팔지 말고 한번 끌고 가보자는 거죠. 단 어느 적정의 수익권을 안고는 있어야 됩니다. 최소한. 그렇지 않으면 수익을 안고 있지 않는 이상은 보유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만 지켜주시면 되겠죠. 그래 설령 내일 들어갔는데 너무 높게 들어가가지고 수익이 없다 그러면 또 다음에 보면 되거든요. 주가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죠. 반드시 들어갈 기회는 주니까 무리하게는 하지 마십시오. 좀 성격이 강하신 분들한테는 어울리는 종목일 것입니다. 이놈들 위직부터해서 좌우와 쇼박스까지는 성격이 좀 강한 분들이 좋을 것 같습니다. KT 서브마린까지, KT 서브마린까지 보셔야 될 것 같네요. KT 서브마린은 시간에 6% 올라 있는데, 이 종목은 이 보면 종가에 이렇게 뉴스가 틱 나와가지고 두 올려가지고 이렇게 끝났단 말이에요. 이런 종목 조금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크게 보고 싶지 않은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즉 제가 제일 싫어하는 스타일이 뭐냐면, 이렇게 선발주자가 먼저 들어가고 잔치상을 벌여놓은 판들, 그런 판들은 좀 그렇게 와닿지가 않아요. 와닿지가 않고, 그래서 어떤 재료가 나왔을 때 이런 틱 차트나 일봉 차트를 잘 보고 미리 선세력들이 들어와 있다면 그게 재미가 없거든요. 시간에 6% 올라놨습니다. 재료는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전남 해적 케이블 입찰지 3파지인데 그 안에 얘가 KT 서브마린이 지금까지 포함이 되어 있다는 재료입니다. 그래서 내일 오늘 종가에 들어간 선은 내일 오늘 밤에 빌딩을 한 몇 채 짓고 있겠죠. 자, 시간이 6% 올라 있으니까 내일 7, 8%, 10% 정도 출발해서 20%까지 가면 절반을 팔고 5만 꿈을 꾸고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꿈은 그런 꿈이라 하고 우리는 냉정하게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눌림을 주면 한 번은 들어가 본다는 마인드로, 적어도 5% 이상 내려온다면 8%, 10% 잡히면 그냥 보내주죠. 남이 펼쳐놓은 잔치상에 굳이 그거 아니라도 말이죠. 자, 안무센서하고 MPC는 같이 내일 봅시다. MPC 서울옥션 비덴트는 저희들도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인데 오늘 종목이 별로 없어서 같이 포함을 시켜 놓았는데 관심 있는 분들은 보십시오. 안무센서가 내일 만약 반응을 일어나 준다면
반응을 일어나 준다면 MPC도 같이 보시는 것이 좋아서 두 개를 같이 붙여 넣었습니다. 시간에서 0.2% 일단 양봉은 유지는 했어요. 아모센스나 MPC나 오늘을 파동을 별로 일으켜 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한 번 더 파동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이고, 아모센스의 단점은 지금 가지고 있는 지금 무선 충전이란 그 키워드 재료 자체가 이미 예전부터 나왔던 신선하지 못한 재료이기 때문에 그것이 조금 아쉽기는 아쉽지만은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재료이기 때문에 봐줄 수 있는 절반의 가치는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MPC는 어차피 폐배터리 관련주는 이미 예전부터 수없이 많은 이슈를 낳았던 종목입니다. 그런 종목으로 코스모화학이나 뭐 에코프로 쪽 애들이 많이 난립을 했었죠. 근데 얘가 그 단가가 낮으니까, 단가 낮은 이 종목에 사람들은 더 관심을 먼저 가지죠. 속도가 빠르니까. 그래서 단지 MPC는 좀 엉덩이가 무겁습니다. 호가 조금 빡빡하죠. 하지만 신용이 되니까 그런 점은 또 이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얘는 0.9% 빠져 있습니다. 한 번 더 올라가면 너는 단기 과일 종목으로 단일가 매매로 지정할 거야 라고 글자를 탁 올려 놓으니까, 에이 우리는 뭐 단일가 싫어 이래서 0.9% 빠졌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종목이 그 단일가 매매에 지정되는 것을 무시를 하고 상승을 해버린다면 그거는 단일가 매매가 들어갈 거란 소리 아닙니까? 그죠? 그럼 차라리 거기에 더 승부를 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얘가 가지고 있는 재료보다 단일가 매매가 걸려도 나는 가겠다라고 강하게 수급이 붙어 온다면 결코 그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거란 이 소리죠. 그러면 거기다가 베팅을 하는 거죠. 폐배터리에 베팅을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이너스 0.9% 빠져 있습니다. 서울옥션 봅시다. 어제 나왔던 미션 종목이기도 하죠. 오늘 시가 1% 출발해서 고가가 6%까지 갔습니다. 서울옥션은 오늘 저희들도 들어가 보았습니다. 아직도 뭐 5% 딸랑 먹고 뭐 가신 분들도 있으시고, 지금 3% 정도 수익을 안고 계신 분도 있죠. 자, 시간에서는 보합입니다. 봐줘야 되죠. 예. 손해만 아니면 오늘 아마 들어가신 분 중에 보유하고 계신 분도 있을 거예요. 뭐 손해만 아니면 가지고 있는 거죠. 오늘 뭐 맛있게 5% 먹고 나오신 분들은 또 내일 또 보면 되죠. 비덴트는 지금 내일이 참 중요한 겁니다. 오늘 참 이 종목 조금 아쉬웠어요. 시가가 3.2%이지 않습니까? 3.2%면 여기서 바로 튀어줘야 되거든요. 튀어주면 당분간은 이 세력을 이어나갈 강력한 힘을 얻는 자리인데 바로 미끄러져 버렸단 말이죠. 바로 그 점이 좀 아쉬워요. 3% 수에 4.4% 찍어줘 바로 미끄러졌거든요. 그래서 저가가 25,200원.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은 25,300원입니까? 이 정도 돼서 가게에 진입을 해서 일단 보유는 했습니다. 보유는 했는데 뭐 수익 폭은 거의 없어요. 1% 정도 왜 올라가다가 미끄러져 버리더라고요. 하지만 만약 내일 한 번만 더 도전을 할 수 있는 어떤 모습을 보인다면 좀 나쁘지는 않아요. 그래서 위메이드나 뭐 비덴트나 이런 같이 움직이는 시절이 있었단 말이죠. 그건 아마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전에 좀 숨을 죽이고 있던 애들이 조금씩 이제 머리를 드는 스타일이니까 비덴트도 한번 관심 있게 봐주세요. 디오요하고 SK스키는 제가 좀 개인적으로 좀 아쉬웠던 종목이라 제가 좀 적어 보았는데 관심 있는 분들만 한번 보십시오. 당장 내일 뭐 어떻게 해라 이런 게 보다도 내년을 보고 한번 하실 분들은 가만히 보고 계시다가 양봉이 나올 때만 분할로, 즉 시분할로 하지 말고, 시분할이라는 것은 즉 아까처럼 내일 이 종목을 분할로 합시다. 한 번, 두 번, 세 번, 3분할로 합시다. 시분할. 그날 당일날의 시간으로 분할 뭐 이런 식으로 한다. 1분할은 자 오늘 양봉이 출발할 때 분할하고 좀 기다리고 있다가 또 이런
갭을 띄우는 이런 자리라든지 이런 데 한 번 더 넣고 이런 식으로 하루하루 해서 본인이 생각하는 능력에 맞춰서 3분할 하든지 5분할 하든지 해서 이런 것은 주로 내가 이 종목을 중장기로 한번 가져가겠다라고 생각할 때 쓰는 방법이니까 참조하셔서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 중에 DOU 같은 종목도 나쁘지 않거든요. 일단 오늘 올라간 것은 8% 정도 올랐는데 이걸 놓쳤다고 하더라도 조금만 여기서부터 크게만 안 흔들려줘. 요 7만이라는 금액이 안 흔들려주고 조금만 상승을 해주면 내년에 나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혹시 뭐 중장기로 한번 보고 계신 분들은 한번 분할로 차근차근히 한번 해보십시오. SK스퀘어도 나쁘진 않아요. 이 종목은 사실은 오늘 시가에 우리가 들어가려고 했던 종목이 있거든요. 제가 그런데 아침에 우리가 하고 있는 종목도 뭐 여러 개 있어가지고 잠시 뭐 그거 막 처리하다 보니까 벌써 올라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손을 안 대는데 어제 이 모습이 나타났을 때 이놈은 벌써 오늘을 예기내 됐거든요. 그래서 시가가 양분만 잡히면 들어가야 될 자리였거든요. 그냥 오늘 딱 시가가 1% 잡혀주더라고요. 참 좋았는데 우리가 하는 종목들이 워낙 급하게 움직이는 종목이라 아침에 상종목들도 있고 막 여러가지 있어서 안 했는데 오늘 생각대로는 가주더라고요. 이런 종목도 SK스퀘어도 여러 가지를 섞여 있지 않습니까? 뭐 메타버스, 두나무, 뭐 별몇 개 다 섞여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내년을 한번 보실 분들은 조금씩 분할해서 가져가는 거 좋겠죠. 여기 55,000원까지 한번 밀려주고 이제 자리를 잡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계속 가지는 않겠죠. 가다 눌러주고 뭐 또 가다가 이래 하겠죠. 그러니까 일분할로 한번 해보실 분들은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내일 승부주는 대충 뭐 이런 스타일로 만들어 보았는데 오늘 종목을 참 도출하기가 힘든 하루였습니다. 하나의 종목을 도출시키고 그 종목에 따르는 여러 가지의 어떤 키워드를 접합을 시키고 그 키워드에서 도출되는 또 다른 파생되는 종목들을 도출을 시켜서 같이 연관을 시켜서 하나의 트레이딩 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어찌 보면 쉽기도 하지만 시장이 어떻게 받아줄까라는 것에 대한 주안점을 두고 자꾸 생각을 하다 보면 많은 관점이 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뭐 쉽게 내일 뭐 이 종목 뭐 누가 좋으니까 이 종목 뭐 재료가 좋으니까 이 종목 이렇게 선택을 하고 하시면 절대로 안 되시고 시장이 바라보는 관점을 자꾸 생각을 하시고 자꾸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을 로봇 관련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도 시간에 전부 다 로봇 관련주 많이 좋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드린 말씀이 시장은 반드시 양날의 칼을 가지고 있고 균형의 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한쪽에만 다 밀어주지 않는다. 그죠? 요 근래 뭐 모습 좋았던 치료제 관련주도 요 근래 또 모습이 상당히 안 좋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꾸 세상이 그렇듯이 주식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점만 조금만 더 보완하시면 종목을 선정하고 그 종목을 시장과 대비를 했을 때 내가 취해야 될 어떠한 1안, 2안, 3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덜 다치고 조금 더 먹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것은 개개인의 노력이 필요할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상당히 피곤하네요. 시간은 그렇게 늦은 시간이 아닌데 심적으로 심리적으로 굉장히 아주 좀 피곤한 날인 것 같습니다. 연말이 다가갈수록 원래 월말이 되어가면 많이 피곤해지거든요. 목소리도 점점 더 안 좋아지고 한 달 정도 저 무인도 가서 낚시나 좀 하고 이렇게 좀 쉬었으면 좋겠네. 자, 내일 차분하게 잘 마무리 하시고요. 또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상한문의 문제였습니다.